자방 와가지고 좀 보세요. WHO의 국제 비상사태 요 글을 쓰고 있어요. 12월 12일 오후 1시 18분이에요. 오후 1시 18분이에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살 방지원이에요. 에? 응? 저녁 막 10시 11시부터 새벽 막 2, 3시 4시 5시까지 술 먹고 이 앞에서 문 빵빵 두들기고, 에?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에? 물 들어가면은 막 시비 걸고, 나는 이제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림자 취급해버리죠. 오늘은 지금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를 쑥 들어와가지고 문을 지금 방금 열길래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양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지금 술이 쳐가지고. 응? 자방이에요, 자방.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하라고 그래서 시켜서 행패 부리는, 그러니까 코 골려고 하는 거죠. 응? 지금 방금 문을 열길래 누군가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얼굴 보니까 그 술 먹고 자방 시비 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딱 들은 거예요. 켰어요. 제 집주인 저기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너 지금 남의 집 남의 방에 뭐하러 들어가노 그러면서 지금 끌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자방을 시켜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봐요. 지금 오후 1시 20분이에요. 그런데 술이 지금 만땅이 돼가지고 밖에서 저 소리 지르고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글 이거 쓸 때마다 가끔 저 사람 저기 심리치료라고 저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응하면은 예? 폭력 이제 아 같이 이제 경영제 비수 써요. 떨면서 소리치게.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기 이제 대응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경찰이 오면은 싸움 났다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말을 못하게 기억상실됐어요.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건들면은 말을 못하게 기억상실제 계속 써요.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건강 이 피해자들이 한테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심리치료라고 이 자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이 저 자방들한테 대응을 안 하고 저 사람의 폭력을 만약에 써가지고 지금 이거 거의 뭐 그냥 남의 방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술 쳐가지고 대낮에 들어 네? 들어와요 소리치고 그러면은 뭐 하냐고 이렇게 하면 저번에도 물 들어 나가니까 밖에서 술 쳐가지고 소리치고 있는데 난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뜨고 있는데 물 뜨고 있는 와중에 얼굴하고 몸을 여기다 밀착을 해가지고 막 와 소리치는 거예요. 막 한번 하자고 싸우자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떠가지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거기 대응을 하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폭행을 하게 시켜요. 이 피해자가 대응을 하면은 같이 이제 싸우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찰한테 가잖아요. 제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제가 저 사람한테 맞고 내가 저 사람을 밀잖아요. 저 사람이 폭행을 써서 나는 저 사람을 때리지 않고 만약에 밀잖아요. 그래도 이제 같이 형사법으로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기억상실죄 써요. 손에다가도 쏘고.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기억상실죄 계속 써요. 말 못하게 하려고. 잠깐 껐다가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돼요. 쌍방폭행으로.
이 보세요 지금. 이 쌍방폭행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지옥상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때려붓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지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살방지원들을 이 피해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시키죠. 처음에는 이제 코드가 이제 우울증 코드 뭐 요 정도 올라갔을 때, 예? 그 정도의 심리치료라고 이제 이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피해자들을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해요. 테러를 가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폭행을 하잖아요. 피해자들은.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거기에 막 때리면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방어 기제로 밀게 되잖아요. 밀기만 해도 대한민국 형사법은 쌍방폭행이 돼요. 그래서 같이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지금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를 때렸다. 내가 뭐 2주 3주가 나왔다 진단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밀었다. 근데 저 사람은 진단이 안 나왔다, 안 다쳤다. 나는 3주가 나와서 다쳤고 나올 정도로 다쳤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면 그건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 전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합의를 하면은 서로 처벌은 없어요. 서로 처벌은 없어요. 뭐 서로 이제 무슨 합의를 하겠다고 뭐 돈을 민사로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돈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서로 쌍방 폭행이 되는 거예요. 폭행법으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전부 둘 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폭행범으로 형사법의 폭행범으로 입건이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코를 걸려고 제가 여기 지금 이 집에서 지금 환빈 모텔에서 거의 3년간 지내고 있는데 네? 수시로 저 사람을 보내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시로. 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앞에서 맨날 뭐 밤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3시 4시까지 여기서 문 쾅쾅거리고 이 문 열고 쾅 닫고 쾅 열고 쾅 닫고 이 말을 버벅거리게 하려고 펜타닐을 계속 쏴요. 기억상실제하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쌍방으로 엮으려고 대응해서 대응하게 만들어가지고 쌍방으로 엮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 자살방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이 법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피해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밟고 죽이는 거예요. 치료라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도. 이 피해자들 몇 명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뭐 8년 전부터 이걸 겪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거를 이제 제가 8년 전에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많이 당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이 피해자들이 운전을 하면요 자방을 시켜서 중앙선을 예를 들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그 저기 뭐야 그 교통사고 그거 유튜버가 교통사고 일어나는 CCTV 찍힌 걸 가지고 이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하거나 뉴스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많죠. 교통사고 사건 난 그런 CCTV를 가지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거 따지는 방송을 많이 하죠. 거기 보면요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받아도 쌍방이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나는 제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 저쪽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자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시키냐면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받으라고 시켜요. 그냥 대놓고 예를 들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 원래는 저 사람이 10이고 10% 100%를 잘못하고 나는 0%예요. 내 과실은. 그런데 대한민국 현행법은 예? 많으면 7대 3. 이 사람이 7 잘못. 나는 3. 적게는 이 사람이 9. 나는 잘못을 1. 요렇게 예? 처벌이 돼요. 응? 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이 법을 이용해서 자살 방지원들에게 시켜가지고 심리치료를 하고 폭행을 하게 만들고 차량으로 들이받게 만들어서 무조건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발음 못하게 하려고 펜타를 쏴요.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절대로 이 자살 방지원들을 시켜서 이 피해자들 여러분들에게 이 시비를 걸 때 절대로 거기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두 번째, 운전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어? 어? 그렇다고 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예? 응? 이 피해자들이 운전을 할 때 불법을 뭐 유턴을 많이 하거나 뭐 신호 위반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정권이 이걸 체크를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법 이런 게 많다면 많게 불법이 많이 말 못하게 펜타를 쏴요. 거북거리게 불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많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살 방지원을 시켜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들이받으러. 네?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을 해친다. 응? 그런 명분으로 그걸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치료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쌍방으로 엮어가지고. 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테러를 해놓고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단어 제가 아까 지금 조금 버벅거렸죠. 쌍방폭행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예? 하려고 할 때 이들이 기억상실죄하고 펜타를 이빨 갖다 때려부는 거예요. 발하고 손하고 팔뚝하고 얼굴에. 예? 그래서 쌍방폭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건 왜 이러느냐. 요것도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라 자기가 말하려는 단어도 생각을 못하고 저 얼굴에다 페탄을 계속 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버벅거린다. 횡설수설한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는 횡설수설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횡설수설한다.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려는 단어를 기억을 못한다. 정신질환이다. 신경계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단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단어라든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생각해서 말할 때 그거 생각이 안 나게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막 버벅거리고 횡설수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작용제를 쏴놓고 횡설수설한다. 그 자료를 이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더 이제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 단어를 생각 안 나게 지금 기억상실제 계속 정신건강복지센터 얼굴에 계속 써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속 그거를 코를 걸기 위해서 지금 기억상실제하고 펜타닐 쏘고 있는 거고요. 생각을 못한다. 단어를 자기가 말하려는 거를 생각을 못한다. 기억을 못한다. 두 번째, 펜타닐을 쏴가지고 막 버벅거리게 만들어가지고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예? 자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술주정을 하거나 계속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하려고 이 테러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테러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자살방지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WHO의 바이러스 감염병 2차 방역 시스템. 이게 이제 2차 방역이에요. 긴급 대응팀이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WHO가 이제 구성을 하고 각국의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가지고 심리치료라고 온갖 만행, 나치즘이죠. 집단 괴롭힘,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국민들을 탈수용하라고 옛날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을 했던 그 수용소에서 했던 거 그 방식이 아니라 외부 치료기라고 속여가지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호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억압을 강해서 숨겨놓고 전 국민에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예요. 응? 지금 이 연예인 누굽니까 지금? 응? 지금 그 영화 배우, 응? 지금 난리죠. 영화 배우 박나래하고, 예? 조진웅, 응? 영화 배우 조진웅. 지금 뭐 어렸을 때 뭐, 저기 뭐야, 강도 사건 차량을 절도해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금품을 같이 했다라는 어렸을 때 그 내용이 디스패치라는 그 언론사가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조진웅이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죠. 이것도 심리치료예요. 외부치료 지금 당하고 있고요. 저기 조진웅도 화학무기 테러 받고 있고요. 예?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분들 피해자들의 전 국민의 개개인의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예? 경찰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과거에는 뭐 지금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저지른 범죄죠. 이 조진웅 씨가. 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진웅 씨가 어렸을 때 저지른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경찰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터뜨리느냐? 왜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느냐? 심리치료라는 명분으로. 우울증 환자는 자택해를 가하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지금 매장을 시키는 건데, 정신질환 코드를 매겼고, 벌써 연예인들이 뭐 4, 5년, 5, 6년 전부터 전부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코드를 매긴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화학문 계속 쏘고 있던 거고. 이제 조진웅 씨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잘못이 별로 없잖아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사고 사건이. 근데 과거 사건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게 이제 조진우 씨가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질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말 못하게 페달 계속 줘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는 안 해도 전부 질병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질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질병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 대상자가 된 거예요. 박나래도 마찬가지죠. 예? 박나래도 그 목 수술인가를 3번인가 했어요. 염증 때문에. 한 번 하고 조금 있다가 항생제 투약하니까 조금 염증이 가라앉았다가 또 악화되면 또 수술하고. 예? 그러면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지금 방역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굉장히 열심히 일을 굉장히 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름이 높은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조진웅이나 박나래를 모르면. 그 정도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확하게 염증 수치나 질병을 딱 확인하고 있다가 BCI 장비로 염증 수치를 여러분들의 몸의 염증 수치나 전부 확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BCI 장비로 벽두시계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호흡, 맥박 그리고 뇌 혈류량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읽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려서 이 사람의 염증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이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또 모두 질병이 있으니까 지금 연예인들도 병원을 계속 가죠. 그러면은 과거에 만약에 저 사람이 2년 전에는 빈혈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 사람한테
저 조진웅 씨한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진웅한테 우울증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2년 전에 저 조진웅이가 예를 들어 빈혈이 당뇨로 이게 악화가 되거든요. 또 당뇨로 악화가 됐다가 뭘로 악화가 되냐면 이제 합병증으로 악화가 돼요. 예? 말 못하게 하려고 패달 계속 써요 얼굴에 기억상실증하고. 아! 예? 그러니까 조진웅 씨 질병이 예를 들어 2년 전에는 무슨 단순한 염증 질환으로 인해서 말 못하게 계속 써요. 빈혈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당뇨나 합병증으로 악화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역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악화되면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에서 2년 전에는 우울증 코드를 매겼다가 지금은 조진웅 씨한테 조현병 코드를 매겼어요. 그러면 조현병 코드는 마지막 이제 방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질병 악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는 그 단계마다 코드를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조진웅 씨는 조진웅 씨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게 코드가 매겨져 있고, 조진웅 씨가 모르는 사이에 조현병 코드도 매겨져 있고요. 질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진웅 씨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조진웅 씨가 과거에 했던 그 사건을 디스패치라는 언론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 요원들이에요. 그들을 시켜서 사회에 발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매장당하잖아요. 그리고 범죄자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저 사람은 벌써 영화배우에서 이제 물러났죠. 더 이상 영화배우 안 하겠다고 이제 물러났죠. 그러한 방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자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회에 발표를 해놓고 저렇게 방역이라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고, 그렇게 못하게 저 정도로 범죄 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막았다는 건 테러범으로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한테는 화학무기 테러가 치료라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가진 질병이,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그 질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 저 사람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쉽게 죽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영화배우 그 이성균 씨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성균 씨도 대상자였고 우울증 및 뭐 공황장애 등으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였고 항상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만든 거예요. 룸사롱 여직원이나 마담도 자살방지원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역하기 전후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어디 해변에서 우리나라인가?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뭐 강남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도 막 음료수에 마약 타가지고 돌리고 무작위로 그냥. 그리고 저기 뭐 언론 방송 뉴스 아니 말 못하게 패달 악성당했어요. 방송 보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물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줬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예요. 외부치료고. 마약을 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마약을 하게 만들면은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 자타에게 마약이라는 건 향정신성 의약품 아닙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하게 되면은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정신질환자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방지원인 마담이나 그 이성균 사건, 그 다음에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마약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마약은 마셨잖아요. 어? 어? 그러면 그 만약에 남자친구가 준 마약을 마시고 뉴스에 보면 죽죠. 어? 마약 마시고 죽었다. 어? 물 마시고.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뭐 남자친구가 거기다 마약을 타서 먹인 거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약을 하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죽이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어? 그러면 결국엔 뉴스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은 마약을 복용해서 마약 성분 때문에 죽었다. 어? 뉴스에는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거는 응? 응? 모르고 국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마약을 타서 먹여가지고 어? 응? 응? 마약 때문에 죽었어. 어? 어? 이렇게 시민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죽인 건데 남자친구를 이용해서 마약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좀 마약을 마셨는데 그게 죽을 약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치사량을 타기도 하지만 어? 죽을 정도의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펜타를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정상가들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정신질환자로 규정을 해서 자신이 원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역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마약을 통해 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폭력,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폭력을 통해 가지고 같은 이제 쌍방으로 형사법으로 이제 쌍방으로 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이제 고문해서 죽이고, 응? 그러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차로 들이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쌍방으로 엮어가지고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방역이라고 죽이려고 재산 뺏고 죽이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지금 계속 영상 찍을 때마다 얼굴에다 기억상실제, 펜타닐 쏴서 기억 단어 잘 생각 안 나게 만들고, 버벅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경련제 비수 쏴가지고 코에다, 예? 여기가 굉장히 예민한 데잖아요. 여기다 또 약을 쏘면은 숨조차 또 못 쉬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까지 테러를 해가지고 소리를 치고 경련을 하게 만들고 비수 여기다가 지금 수은 쏴가지고 코 막히게 만들죠. 감기인 것처럼 비염인 것처럼 신경계 증상이다. 그래서 소리치고 경련을 하고 기억을 상실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정신질환자라 버벅거린다. 요렇게 지금 코를 걸기 위해서 계속 이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신나치 새끼들, 악마 같은 새끼들, 정확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12월 10일 오후 1시 51분이에요.